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이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뵀네요. 자, 한번 그 숙제를 해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좀 잘 풀리는 것도 있지만 잘 안 풀리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좀 맡길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뭐 실수를 좀 자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8문제 정도 한번 뽑아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올려준 그 자료에서 다운을 받은 후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꼭 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중간에 선생님이 그 개념이라고 적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은 개념 노트에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익히면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그 문제 그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보통 이제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A와 그 마이너스 3의 제곱의 그 양의 제곱근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두 값을 이제 합한 값을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음의 제곱근 A라고 하면 여기서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꼭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앞에 루트가 돼 있건 얘가 제곱이 돼 있건 항상 그거를 풀어주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양의 제곱근을 구하든 음의 제곱근을 구하든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루트 16은 얼마가 돼요? 바로 4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바로 9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 안 하게끔 먼저 루트가 있건 제곱이 있건 얘는 항상 어떻게 한다? 먼저 풀어주고 나서 우리가 제곱근을 구한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요?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B라는 것은 자 9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바로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실수하는 문제라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그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 뭐 얘가 루트 뭐 2x-1의 제곱은 3이 된다. 그럼 안에 있는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범위라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2x-1이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음수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x-1이 뭐가 될 수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얘는 반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2x-1에 바로 부호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얘가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대로 나오니까 2x-1은 얘가 3이 된다.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2x는 4가 되고 자, x는 2가 되고요. 위에 것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3이 되고 넘어가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요 범위예요.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범위인데 자, 첫 번째 범위를 보시면 얘는 x는 뭐가 돼요? 2분의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이 요거 부등식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꼭 확인을 하시면 x가 마이너스 1, 2분의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도 보면은 x가 뭐가 돼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x가 2예요. 그럼 얘도 성립을 한다. 그러면 여기 두 값에 나올 수 있는 합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3번 문제는 뭐 1부터 10까지의 곱에서 또 n을 곱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1에서부터 10까지의 소인수 분해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2에 우선은 5 플러스 2 플러스 1이 돼요. 소인수 분해하면. 그리고 3은 뭐가 된다? 3 되고 그 다음에 1이 돼요. 그 다음 5는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7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다 전개를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면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7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곱해서 얘가 n이 되고 얘가 곱해서 n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지금 그 루트를 벗기려면 안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짝수, 얘는 짝수, 얘는 짝수, 얘는 홀수예요. 그럼 n이라는 값은 어떤 그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n은 자, 7 곱하기 어떠한 제곱수가 되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곱을 전체적으로 제곱이 되니까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구하랬죠? 바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m이 1일 때 n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좀 약간 신기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얘가 선생님은 어떻게 소인수분해 직접 안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좀 약간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라는 하나의 어떤 스킬이죠. 그 스킬을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필기를 하세요. 네, 잘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바로 1부터 어떤 그 n까지의 그 연속된 수의 곱이 있을 때 이것의 소인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소인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개념이니까 꼭 개념 노트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구하고자 하는 소인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소인수를 우리가 P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P를 자, P분의 N 해서 나오는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의 제곱을 해서 나오는 몫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몫이 0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PK분의 우리가 N이 있다. 얘도 어떤 몫이 있을 거예요. 자, 스텝 2는 뭐냐면, 자, 스텝 1에서 구한 몫을 모두 합한다. 참 간단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2의 소인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 요 n이라는 요 숫자에 대해서 2분의 n. 그 몫이 얼마예요? 모르죠? 그냥 만약 예를 들면 n이 20이다. 그러면 2분의 20이다. 그럼 얼마예요? 몫이 10이죠. 만약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의 제곱분의 그 20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돼요? 5개가 되죠. 그리고 2의 세제곱분의 20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2의 세제곱이면 8이니까 2개가 되겠죠. 그리고 2의 4제곱분의 20이다. 자, 16분의 20이니까 하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것을 자, n이 2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20분의 내가 2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는은 아니라 우리가 몫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자, 20분의 2의 제곱을 한다. 그러면 몫은 얼마가 돼요? 바로 5가 된다. 자, 그리고 20에 자, 2의 세제곱하면 몫이 얼마가 돼요? 바로 2가 된다. 20에 2의 4제곱분의 하면 몫이 얼마가 되죠? 바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5제곱분의 20은 얼마가 돼요? 몫이 0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더할 게 없죠. 그럼 더하면, 얘네 더하면 얼마요? 15, 17, 18. 그래서 총 2의 소인수 개수는 얼마다? 20까지 만약에 곱한다 하면
18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한번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가 소인수를 각각을 보면은 먼저 2라는 것을 구해볼게요. 자, 2가 있는 걸 보면 여기 2 하나만 있죠. 4는 2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리고 6은 2가 하나가 있고 8은 2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이제 소인수가. 그 다음에 10은 2가 몇 개가 있어요? 2가 있죠. 첫 번째 내가 그 마지막 수를 그 소인수로 나눠주는 거는 요 첫 번째 바로 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을 2로 나누면 그때 몫은 몇 개? 5개가 되는 거죠. 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10을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볼까요? 바로 2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10을 나누면 몫이 얼마가 돼요? 하나가 되죠. 1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인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2의 그 거듭제곱할 때 먼저 5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렇게 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가 중학교 1학년 뭐 소인수 분해에서 좀 더 심화를 배웠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아마 그거를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소인수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필기를 꼭 하세요. 네, 계속 이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x의 범위가 10부터 100까지 그 사이에 있는 수다 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x의 범위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자,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러면 항상 우리가 루트를 벗기려면 안에 있는 수는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저번 시간 배웠죠? 자, 그러면 루트 12x라는 것을 우리가 10이라는 것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돼요?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x가 루트 밖으로 가려면 우리가 x의 어떤 수의 그 성질을 꼭 알아야 돼요. 자, x는 항상 가져야 될 그 숫자가 어떤 거죠? 3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에 곱해지는 숫자는 항상 우리가 그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우리가 3 곱하기 어떤 m의 제곱이다. 바로 자,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3은 당연히 얘하고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곱해지는 수는 항상 제곱수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다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m이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바로 x는 3이 된다. 근데 문제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x는 1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맞지가 않는다. 자, m이 그 얼마예요? 자, 2가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조건에 성립한다. 자, m이 3이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m이 9가 되니까 x는 27이 된다. 만족을 하죠. 자, m이 4가 된다.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16이니까 3이니까 그 16에 3? 그러면은 48이 된다. 얘도 성립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5가 되면 자, 5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x는 얼마가 돼요? 바로 7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m이 6이 되면 66에 36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돼요? 바로 108이 된다. 자, 근데 문제는 x는 100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도 성립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총 성립하는 개수는 몇 개예요? 숫자는 4개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씩 카운팅을 진행하셔야 되는 문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에 이런 문제는 이 4번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꼭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제곱을 만드는 수가 어떻게 그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근데 5번 문제는 이제 요거를 간단히 나타내라는 건데,
자,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제곱, 루트의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었을 때는 하나만 따졌어요. 그런데 얘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이것도 이제 개념입니다. 영점 분담법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자, 루트 x-a 제곱 플러스 루트 x-b의 제곱이라고 하고, 자,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스텝 1은 뭐냐면, 각 식이, 자, 0이 되도록 하는, 자, x의 값을, 자, 구한다. 자, 0이 되려면 첫 번째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x의 값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의 값이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스텝 2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구한 값을, 자, 수직선에 표현해 준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보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왜? a가 b보다는 작다라고 이제 먼저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얘는 퐁당 되면, 자, 요 부분이 몇 개가 생겨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바로 범위를 구하면, 자, 먼저 a가 x는 a보다는 작은 범위가 하나 생기겠죠. 자, 여기는 x는 a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죠. 자, 이쪽 범위는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의 성질 배울 때 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붙는 부분은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만 붙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x가 a보다 작다. 그럼 뭐가 돼요? 여기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얘가 지금 보면은 범위를 내가 다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수의 범위를 한 번씩 하나씩 빠짐없이 보겠다는 얘기인데, 먼저 x가 a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는 음수가 되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도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음수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 가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 이제 또 적용이 될까요? 바로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b로도 얘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풀이할 때도 이 방법을 써서 구간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이거는 개념 노트에 적으시고,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보면은, 자, 영점분담법 한번 써볼까요? 얘도. 자, 우선은 여기에서 0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려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겠죠. 자, 그럼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퐁당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범위가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세 번째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A라는 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호 반대로 x 플러스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x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하고 이거 사라지네요.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얘는 부호 그대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이 된다. 두 번째는 얘는 아직까지 x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부호 반대가 되죠. 그럼 플러스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둘 다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부호 그대로 x 플러스 1.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부호 그대로 x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얘도 풀어주니까 x 사라지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된다. 해서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형태로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유형 문제 풀었을 때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쉽게 우리가 범위 구간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필기하시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문제를 풀겠는데요. 이제 세 문제만 풀면 이제 문제가 다 푸네요. 자, 그러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넓이가 45 플러스 x 그리고 29 마이너스 x인 두 정사각형이 있대요. 한마디로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뭐 얘가 45 플러스 x 뭐 조그맣겠죠. 얘는 좀 뭐 29 마이너스 x인 두 정사각형이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자,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 넓이가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45 플러스 x는 얘는 수를 어떻게 잘 더하면 한없이 우리가 제곱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구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29 마이너스 x 우리가 제곱군에서 성질이 뭐였죠? 우리가 음수의 제곱군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해봐야 29보다 작은 수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9-x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만 찾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29-x가 제곱수 가장 간단한 게 바로 1이죠. 자, 그 다음에 29-x가 제곱수가 4가 되겠죠. 그 다음 29-x가 제곱수 9가 될 수가 있겠죠. 자, 29-x가 제곱수 얼마? 16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9-x가 제곱수 2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각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x는 얘는 값이 얼마가 돼요? 바로 28이 돼요. 그리고 x는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자, x는 얼마가 돼요? 20이 돼요. 여기서는 x는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x는 얼마가 돼요? 바로 4가 됩니다. 자, 이 구한 x의 값을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제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집어넣어 볼까요? 제곱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탈락. x는 25 집어넣어 볼까요? 얼마예요? 70이죠? 얘도 탈락. 얘도 집어넣어 보니까 65 탈락. 13 집어넣어 보니까 얘도 탈락이에요. x는 4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49가 된다는 거죠. 바로 x가 4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7번 문제를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뜻하는지, 자, f(2x) 플러스 1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것을 뜻한대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중 큰 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2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얘는 홀수구나. 자, 이하의 자연수 중 큰 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f 만약에 3이다. 그럼 3은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로 F, 자, 2 곱하기 1 플러스 얼마요? 1이다. 자, 그러면 요 바로 1만 본다는 거죠. 루트 1 이하의 자연수 가장 큰 수, 얘는 바로 얼마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F 만약에 13이다. 자, 13은 어떻게 될까요? F에 2 곱하기 6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본다는 거예요? 6을 본다는 거죠. 루트 6 이하의 자연수 중 큰 수. 루트 6보다 작은 자연수 뭐가 있을까요? 바로 2가 되겠죠. 가장 3은 될 수가 없죠. 6보다는 더, 루트 6보다는 더 큰 수가 루트 9가 되니까. 알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자, F는, 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큰 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요 고양꼴로 바꿔줄게요. 90이라는 것은 2로 우리가 90을 나누면 얼마가 되죠? 바로 45, 90에 나머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F는 얼마가 돼요? 그 F27은 자, 2로 하면 바로 13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루트 45와 루트 13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루트 45는 어떤 수하고 어떤 수 사이의 범위에 있을까요? 루트 45보다 작은 제곱수, 바로 36이 있죠. 그래서 얘는 6보단 크고 7보단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루트 13이라는 것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을까요? 13보다 작은 제곱수, 얼마가 있을까요? 바로 9가 있죠. 루트 9가 되니까 바로 얘는 3, 그 다음에 얘는 4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최대 되는 자연수가 얼마예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수가 되겠죠. 그래서 6 빼기 3이니까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문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게 문제가 간단해요. 자,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래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 가령 루트 3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루트 3보다 작은 자연수. 바로 얘는 뭐 1.5, 얘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보다 작은 자연수는 오로지 몇 밖에 없다? 1밖에 없죠. 자, 그런데 루트 4를 보면은 4는 4보다 작은 자연수. 얘는 사실상 2예요.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1밖에 없죠. 그럼 얘는 1개이다. 얘도 1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는 실제로 카운팅밖에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세는 거. 자, 그러면 F1을 볼까요? F1은 값이 얼마가 돼요? 루트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없죠? 바로 0이 된다. 자, 그럼 얘는 의미가 없고, 자, F2를 보면은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고, F 얼마? 3은 얘도 1이 되겠죠. F4, 그럼 루트 4가 되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얘도 1이 되겠죠. 하지만 얘를 넘어가는 순간 개수가 몇 개로 변할까요? 바로 2개로 변하겠죠. 왜? 얘가 루트 4 여기까지가 딱 있고 그보다는 무조건 뭐가 돼요? 2보다는 큰 수가 되니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1하고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의 얼마? 5는 2가 되고, F6은 얼마가 돼요? 얘도 2가 되고, F 얼마? 7은 얼마가 돼요? 얘도 2가 되고, 자, 그리고 F8은 얘도 2가 되고, F9는 얼마가 돼요? 얘도 2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가 나와요? 바로 10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3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5예요. 앞으로 필요한 값이 얼마가 될까요? 바로 12가 필요한 거죠. 12면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수는 몇 개씩 나와요? 바로 3개씩 나오죠. 루트 1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는 바로 3이다. 그러면 F11은 얼마가 돼요? 3. F12도 마찬가지로 3. F13도 마찬가지로 3인데 우리가 필요한 수는 몇이다? 바로 12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25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5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F1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얼마다? 바로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카운팅 방법은 뭐 반대로 얘기하면 10부터 13까지의 어떤 개수만 우리가 세면 거기다 곱하기 3 하면 되고 5에서부터 9까지의 개수 우리가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마다의 그 개수만 구하면 우리가 일일이 카운팅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데 절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하나씩 정확히만 잘 세면 되는 문제지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여기에 어떤 소질이 있을까, 어떤 개념이 있을까 꼭 분석을 해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적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유리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새로운 수체계가 대두가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떤 수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리수라는 부분은, 자,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A분의 B꼴이다. 자, 이때 조건이 있었죠? A는 0이 아니고 A하고 B는 자, 정수다. 자, 이 부분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는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중점적으로 배웠던 게 유한소수인지 순환하는 무한소수인지 구분하는 방법. 한마디로 유한소수 판별법이죠. 바로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존재한다.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고 2 또는 5 이외에 소인수가 존재한다. 바로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배우느냐? 바로 이제 새롭게 대두가 되는 수가 바로 무리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순환하지 않는 자, 무한소수이다. 자, 새롭게 또 무한소수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수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자,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예, 거짓이죠.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유리수인 순환소수도 있고 무리수인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무한소수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꼭 이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떤 수냐?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다. 그래서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떤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그 외에 뭐 고등과정에서 배우면은 실수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수, 허수라는 게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배울 내용이니까 뭐 지금은 다루지는 않고 이제 요 허수까지 배우면 사실상 이제 수체계는 다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보다 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라는 게. 그래서 실수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수체계이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럼 무리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무리수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파이는 오랫동안 이제 중학교 1-2에서 써봤기 때문에 파이는 우리가 원주율을 나타내는 이제 하나의 어떤 기호죠. 그래서 뭐 3.141592 하면서 끝없이 소수점,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어떤 예가 되죠. 그 다음에 뭐 루트 2다, 뭐 루트 3이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루트를 벗길 수 없으면 얘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루트 안에, 자, 제곱수가 아닌, 자, 양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얘도 전부 우리가 무리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루트를 배운 이유가 바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무리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수직선에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수직선에 나타낼 때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만약에 13분의 1이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우리가 13등분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수가 바로 1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분모의 개수만큼 우리가 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그 위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찍어준다. 그럼 유리수는 표현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루트 2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표현하기가 좀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를 잠깐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서 A, B, C이다. 각각 그 꼭지점에 대응하는 변은 소문자로 우리가 나타낸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는, 자, C제곱은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C는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 얘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제곱근만 같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제 변을 요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루트 2라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루트 2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우선 0과 자, 1 사이에 내가 이제 요거를 그 정사각형 하나 그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대각선을 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왜? 저거 보시면은 저기 루트 뭐가 돼요?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루트 2가 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콤파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쪽 손은 이제 콤파스의 이제 침 부분이고 여기는 연필 부분이라 생각하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콤파스를 그린다고 하면은, 자, 뭐가 생겼어요? 부채꼴이 생겼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길이가 같다.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0으로부터 양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간다고 하면 여기의 점은 바로 루트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똑같이 0하고 요 1 사이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렸고,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 콤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죠.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예요? 바로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1이죠. 1에서부터 음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자, 1에서부터 자, 방향이 음수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얼마?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이거 적으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적으세요. 자, 이어서 아까는 우리가 루트 2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루트 5 그리고 루트 10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마무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루트 5라는 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제곱수의 합이에요. 그러면 루트 5는 어떻게 제곱수 합이 될까요? 바로 루트,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힌트를 세워보면 가로가 2거나 가로가 1인,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2나 아니면 밑변의 길이가 1인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수직선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0하고 1하고 자, 2가 있는데, 자, 우선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그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요거 길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루트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그 콤파스로 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길이는 서로 같다. 자, 0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양수 방향으로 루트 5만큼 같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바로 0 플러스 루트 5가 되는데 0은 우리가 생략을 하니까 루트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좌표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세로를 한번 넓혀볼게요. 그러면 자, 세로로 자, 정사각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 길이를 이렇게 대각선 길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세로가 2죠. 그 다음에 가로가 1이죠.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이 대각선 길이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콤파스를 그려서 내린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얘하고 길이가 지금 서로 같죠. 그럼 얘도 지금 루트 5가 된단 말이에요. 길이가. 그러면 요 그 점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이 점은 어떻게 돼요? 4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지점이. 하지만 이쪽 방향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음수 쪽 방향으로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루트 10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루트 10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그 제곱수의 합일까요? 자, 보면은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루트 10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0이에요. 1, 2, 그 다음에 3이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을 우리가 3개를 한번 그려보고 자, 어차피 우리가 대각선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대각선을 한번 봐볼게요. 자, 가로가 지금 3이에요. 그럼 3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그리고 세로가 1이에요. 1의 제곱이죠.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니까 이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어차피 요거와 요 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출발 지점이 얼마예요? 바로 0이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갔다 해서 이 부분은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그림 그릴 때 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점이 뭐 이렇게 4냐, 0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시작점을 두시고 그리고 가는 방향이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 부분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뭐 무리수 뭐 이런 루트를 우리가 수식상 나타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꼭 그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자, 수직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로 자, 모두 메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파이는 어떻게 하나요? 파이는 어떻게 수식상에 나타내나요?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그냥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파이. 자, 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자, 얘를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지름이 얼마? 자, 1이에요. 자, 얘를 열심히 어떻게 해요? 굴려버립니다. 자, 굴려버리면 자, 얘가 다시 요 지점을 A라고 하면 다시 이 지점이 자, A로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의 둘레와 그리고 얘가 굴러가서 이렇게 지나간 요 부분은 하고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돼요? 요만큼 길이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좌표가 바로 파이가 된다. 그래서 파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모두 메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서로 다른 자, 두 유리수 사이에는 자, 무수히 많은 자, 유리수와 자,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제 진입할매 문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서로 다른 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다. 그냥 어차피 그 간격을 서로 이렇게 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무리수끼리 있다고 해서 그 안에는 꼭 무리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유리수도 있고, 서로 이제 그 무리수를 다 빼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수직선에서 무리수를 다 빼보면 얘는 촘촘하게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거고요. 수직선에서 유리수를 다 빼보면 얘도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같이 집어넣어야 바로 이렇게 실선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면 유리수가 많을까요? 무리수가 많을까요? 이제 골똘하게 한번 생각하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한마디로 이제 무한한 어떤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수를 셀 수가 없죠. 누가 더 많다라는 것은 개수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의 어떤 농도 차이를 봤을 때는 무리수가 훨씬 유리수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뭐 그냥 상식으로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여러분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마지막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자, 대소관계. 한마디로 크거나 작은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 뭐 그전에는 우리가 뭐 유리수 할 때는 분모를 통분시켜서 분자를 비교한다. 아니면 뭐 그냥 정수는 어느 게 큰지 작은지는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실수는 좀 약간 애매하죠. 루트라는 게 이제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하고 이제 B라는 숫자, 어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대소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A 빼기 B를 해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값이 양수이거나 A 빼기 B를 해서 결과값이 0이 되거나 A 빼기 B를 해서 결과값이 음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얘는 A가 B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바로 A하고 B가 서로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A가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는 우리가 어떨 경우 바로 실수 A, B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소관계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그리고 만약에 양수, 자, A하고 B가 있을 때, 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때는 어떻게 된다? A가 B보다 더 크다. 이때는 A하고 B가 같다.
이때는 A가 B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양수 A, B일 때 이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B를 이용하는 건데, 얘도 무조건 조건이 양수 A, B예요. 그래서 A분의 B가 1보다 크다, B가 1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따지면, 얘도 보면은 얘는 B가 A보다 크다. 자, 얘는 B하고 A하고 같다. 얘는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3대 대소관계 따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요 실수의 대소관계. 그냥 두 수의 차를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수가 더 큰 수고, 그리고 0이다. 그러면 두 수가 같은 수고, 그리고 음수가 된다. 그럼 뒤에 수가 더 큰 수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부분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루트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다? 양수라는 거.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부분은 A, B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수에 관해서 다 우리 대소관계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양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A라는 수는 2-루트 3이에요. 자, B라는 수는 1이에요. 자, 2-루트 3하고 1하고 누가 더 클까요? 눈으로 당장 보면 모르겠죠, 잘. 자, 그래서 우리가 A-B를 해볼게요. 그러면 2-루트 3에,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루트 3이 돼요. 자, 1하고 루트 3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나요? 우리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루트 3이 더 크죠? 그러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바로 A하고 B가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음수일 때는 뒤에 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대소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제곱분할 실수 바로 1단원이 1단원, 그러니까 소단원 1단원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니까 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뭐 집에서 열심히 놀지 마시고 한번 이럴 때 좀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좀 더 높아질 거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선 이거 필기를 이제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근의 계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계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좀 탄탄해야 계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실수를 안 하니까 꼭 여러분들 이 부분 개념 확실히 숙지하시고 숙제 과제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